안녕하세요. 은혜쌤입니다. 오늘은 ITQ 엑셀 기출문제를 201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3년 3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의 이름과 파일을 저장하는 경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저장하시고요. 답안 전송을 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 문제는 총 4단계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순서대로 배치를 하셔야 되겠고요. 작업 시트의 모든 A열은 열너비를 1로,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하시면 되겠죠? 테두리의 경우에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안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 명시된 이름으로 그대로 주시면 되겠고요. 답안 시트 이외에 다른 것들이 있다면 감점 처리가 된다고 하니까 꼭 필요 없는 시트는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입력을 위해서 용지부터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용지는 기본적으로 시트가 한 장 마련되어 있는데요. 시트의 이름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시트의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문제에서 제1작업이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주셔라 라고 했으니까 똑 떨어지게 입력하시고요. 시트가 더 필요하죠. 더하기 단추 누르셔서 새 시트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제4작업의 차트의 경우에는 1작업을 기반으로 해서 차트를 만들면서 시트를 추가할 거니까 미리 종이를 만들어 놓진 않을게요. 1작업부터 모든 A열의 열너비는 1로 지정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A열에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열너비를 지정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클릭하셔서 숫자 값을 1이라고 주시게 되면 폭이 좁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복하시면 되겠죠? 제1작업으로 돌아왔고요. 데이터를 입력할 적에 B와 사가 만나는 곳, 요 교차점에서부터 데이터 입력하시면 되겠죠? 평형 횟수의 경우에는 하나의 셀의 위아래로 입력이 되어 있네요. 그냥 엔터를 치게 되면 아래쪽으로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상형 횟수라고 입력하시고 왼손의 도움을 받습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하나의 셀에 두 줄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너비가 좁을 경우에는 그 너비를 넓힐 수도 있겠죠. 셀의 너비가 좁은 경우에는 셀 사이에 커서를 두시고 드래그해서 넓혀주시면 됩니다. 모든 데이터의 서식이 글꼴 굴림의 열 하나라고 되어 있죠. 몽땅 다 블럭을 잡을 거고요. 글꼴을 맞춰주겠습니다. 정렬에 대해서 숫자의 경우에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가운데를 쭉 맞춰줄 거고요. 숫자들만 오른쪽으로 바꾸겠습니다. 제목의 경우에는 도형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라 라고 했는데 높이를 보니까 일반적인 데이터를 입력한 것보다는 높아 보입니다. 1, 2, 3 행에 대해서 번호 자체를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전체의 행번호가 몽땅 다 선택이 되죠. 1과 2 사이, 2와 3 사이 어디든지 좋습니다. 위아래 높이를 높여주세요. 도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제목에 대해서 글꼴 그리고 도형에 대한 언급이 들어있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형의 그림자가 져 있군요.
그림자도 놓치지 말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도형 서식에 가시게 되면 도형의 효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해서 그림으로 복사하세요 라고 했네요. 결제란의 경우에는 너비와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셀들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새로운 시트를 하나 만들어서 따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이 끝나면 몽땅 다 블럭을 잡으시고요. 그냥 컨트롤 C가 아니라 복사해 주겠다라고 하는 복사 단추 옆에 보시면 화살표 보일 거예요. 클릭하셔서 그림으로 복사를 해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대로 그림으로 복사하겠다라고 확인하시게 되면 복사가 끝났고요. 그 복사한 친구는 제1작업 시트로 돌아와서 이쯤에다 붙이겠다라고 컨트롤 V 붙이게 되면 확인란이 만들어지죠. 원본은 꼭 삭제하세요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트 따로 만들어진 친구는 꼭 지워줘야 되겠습니다. 시트 4번 너는 이라고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삭제. B4에서 J4, G의 14번, I의 14번은 주황색으로 채우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색깔들 채워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여러분들께서 문제지를 받으실 때는 흑백으로 받기 때문에 주황색인지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색상이 들어있구나 라고 하는 음영 정도는 보일 수 있으니까요. 범위를 쪼르륵 잡으셔서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채우기 색상 주황이라는 거 찾아서 넣어주세요.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의 14번 셀에 코드가 보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H의 14번 셀이면 여기입니다. 여기요 라고 클릭을 하실 거고요. 데이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보이죠? 제한 대상이 현재는 모든 값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걸 목록으로 축소를 할 거고요. 원본을 일일이 입력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B의 5번부터 B의 12번 영역까지를 요만큼이라고 범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단추 생긴 거 보이시죠? 클릭하셔서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셀 서식에 대해서도 지시가 되어 있네요. H의 5번부터 H의 12번 영역까지는 셀 서식 이용해서 숫자 뒤에다가 개를 붙여주세요 라고 천단위 구분교를 넣은 상태에서 개라는 말을 붙여라 라고 되어 있군요. H의 5번부터 H의 12번이면 요만큼이죠. 범위를 쪼로록 블럭 잡으시고요. 셀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홈으로 돌아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표시 형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아이를 직접 찾으실 수 없다면 본인이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기타 표시 형식이라고 선택을 하셔서 사용자가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샵, 샵샵 0이라고 하는 게 천단위 구분교를 넣겠다라고 하는 형식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다가 개라고 하는 말도 붙여달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붙여주시게 되면 출력 형태와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 확인이 되시죠? D의 5번부터 D의 12번 영역에 대해서는 장르라고 이름 정의를 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D의 5번부터 12번이면 요만큼인데요. 클릭하시게 되면 D의 5번입니다 라고 주소가 왼쪽에 뜨죠. 다시 여기는 이라고 하면 D의 7번입니다. 저기는 이라고 하면 D의 12번입니다. 라고 각각의 셀들마다 주소가 쭉 나열이 될 텐데 범위를 요만큼이라고 잡아주면 그때는 장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싶은 거예요. 범위 잡으시고 이름 상자를 장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엔터를 칩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D의 5번, 하나를 선택하면 D의 11번. 하지만 이 친구들을 모두 다 선택하면 장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뜨는군요. 지시사항은 여기까지이고요. 결과물을 보니까 특별히 언급은 없는데 개봉일, 날짜를 보는 형식이 좀 달라 보이죠? 그거에 대해서도 결과물과 똑같이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이만큼이라고 선택하셔서 표시 형식에 미리 만들어진 것들 보면 딱 떨어지는 아이가 없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기타 표시 형식으로 가셔서 날짜 중에서 연, 월, 일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똑같은 걸 찾으시면 됩니다. 선의 경우에는 가장자리의 테두리는 좀 두꺼워 보이죠? 이만큼이라고 선택하셔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대각선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게 없네요. 다른 테두리라고 선택하고 들어가시면 대각선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할 적에
오타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게 좋은 것이 제1작업을 기반으로 해서 2, 3, 4작업을 활용할 거기 때문에 제1작업에서 오타가 나게 되면 2, 3, 4작업도 연쇄적으로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천천히 오타 나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함수 문제가 보입니다. 함수 문제는 토탈 6문제가 주어질 거고요. 어려운 문제부터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당황하게 되면 뒤에 있는 문제들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함수 문제는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한꺼번에 처리를 하도록 하죠. 조건부 서식을 먼저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에서 수식을 이용해서 상용 횟수가 100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해서 다음의 서식을 적용하세요. 굵게 파랑이라고 되어 있네요. 행 전체라고 했으니까 이마만큼이라고 몽땅 다 행들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새로운 규칙을 우리가 직접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지정을 할 텐데요. 수식은 이 아래쪽에다가 쓰면 되겠죠. 수식은 equal부터 입력을 할 거고요. 상용 횟수가 100 이상인이라고 했습니다. 상용 횟수는 여기 있네요. 이 친구를 콕 찍게 되면 달러 표시가 앞뒤로 붙으면서 나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테다 라고 절대값 주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상용 횟수를 이렇게 위아래로 보면서 뒤에 5번, 뒤에 6번, 뒤에 7번 계속 왔다 갔다 비교를 하면서 볼 거기 때문에 G라고 하는 건 고정이 돼 있어도 상관없겠죠. 하지만 5라고 하는 건 5, 6, 7, 8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달러 표시가 붙으면 안 돼요. 다시 주소를 선택하실 적에 콩 찍게 되면 달러 표시가 자동으로 붙을 텐데 달러 표시는 앞쪽에만 붙어야 돼요. 일일이 타이핑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키보드 제일 위쪽에 펑션키 F1, 2, 3, 4 보입니다. F4키를 누르시면 달러 표시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 보이시죠? 우리가 원하는 달러 뒤에 5번이라는 형태 이 친구가 나왔을 때 멈추시면 되고요. 100 이상인이라고 했습니다. 이상이라고 하는 건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거죠. 수식의 입력이 끝났으면 그 친구들이 맞았을 때 어떤 서식으로 할 건지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식 단추 누르셔서 색깔은 파랗고요. 스타일은 굵습니다. 확인 단추를 누르고 나오게 되면 상용 횟수가 100단이 넘어가는 친구들만 줄 전체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제2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은 필터를 만드는 문제인데요. 1작업 시트에 있는 B4에서 H12번 영역셀을 복사하여 이 작업 시트에 B2부터 붙여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1작업의 B4에서 H12번이라고 하면 요만큼이죠. 함수를 풀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는 범위예요. 범위를 몽땅 다 블럭을 잡을 거고요. 컨트롤 C 복사를 하겠습니다. 제2작업 시트에 B2 셀에다 붙여넣으면 되겠죠. 컨트롤 V 복사해서 붙여넣는데 너비가 좀 좁군요. 옵션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의 열 너비를 유지해라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폭이 넓어진 거 확인할 수 있군요. 고급 필터의 조건을 보면 항상 조건을 2가지로 걸어줍니다. 코드가 A로 시작하거나 상용 횟수가 200 이상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2가지의 조건을 접속사 이거나 또는 이라고 하는 오화 조건이면서 그리고 라고 하는 AND 조건 이렇게 결과는 2가지로 보일 수 있을 텐데요. 문제에서처럼 시작하거나 라고 했으니까 오화 조건을 걸어주면 될 텐데 그럴 경우에는 조건을 걸어주실 때 다른 줄에다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이따가 여기 아래쪽에다가 문제를 풀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코드가 A로 시작하거나 라고 했으니까 조건은 코드라고 하는 것과 상용 횟수가 200 이상인이라고 했으니까 상용 횟수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2가지의 조건에서 A로 시작하거나 라고 했습니다. A로 시작한다 라고 하는 건 앞에 A가 있고 뒤에는 별별 아이들이 다 와도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만약에 A로 끝나는 거라고 했으면 맨 뒤에 A가 있고 앞쪽에 별별 아이들이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A를 포함한다라고 문제가 달리 나올 수도 있겠죠. 중간에 A가 낀가 있고 앞뒤로 별별 아이들이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코드가 A로 시작한다라고 했으니까 A 뒤에 별 붙여줄 거고요. 상형 횟수가 20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오화 조건의 경우에 이거나는 서로 다른 줄에다가 조건을 쓴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바로 옆에다가 조건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의 줄을 내려서 여기다가 조건을 쓰는 거예요. 크거나 같다 200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조건을 서로 다른 줄에다가 쓰게 되는 거겠죠. 이 내용을 조건 범위 B의 14번 셀부터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B의 14번 셀이면 여기 코드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붙이면 되겠죠. 상형 횟수 마찬가지로 컨트롤 C 복사해서 갖다 붙이겠습니다. 코드의 경우에 조건이 A로 시작한다 라고 했으니까 A의 별, 상형 횟수의 경우에는 20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크거나 같다 200 서로 다른 줄에다가 이렇게 조건을 입력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영화명, 장르, 상영 횟수와 스크린 수의 데이터만 추출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모든 아이들이 필요한 건 아니었군요. 복사하는 위치는 B의 18 여기부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영화명, 장르, 상영 횟수, 스크린 수 컨트롤 눌러가면서 선택을 하게 되면 띄엄띄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B의 18셀에 컨트롤 V 붙이게 되면 4개의 항목만 남게 되겠네요. 고급 필터를 할 준비는 끝났으니까 필터링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잡고 데이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고급 필터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대화창이 떴죠. 목록은 이미 저희가 선택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범위가 선택됐는데 조건 범위는 요만큼인 거죠. 조건 범위라고 콩 찍으셔서 여기 있는 아이들 기반으로 할 거다. 결과를 다른 장소에다가 복사할 거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 복사라고 선택하시고요. 복사하는 위치는 우리가 요만큼 만들겠다라고 결과물을 따로 칸을 마련을 해놨으니까 그것도 블럭을 요만큼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확인. 표서식을 보시면 고급 필터의 결과 셀에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한 후라고 되어 있네요. 색깔이 요만큼 들어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을 거고요. 색깔을 칠해줬던 건 홈에서 색깔 칠해줬었죠. 이 친구는 채우기 없음이라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결과 나온 거 요만큼에 대해서 표 스타일을 보통의 6번이라고 되어 있군요. 표서식을 따로 설정을 해줘야 되겠군요. 이름이 똑같은 아이 찾겠습니다. 머리끄램과 줄무늬행을 적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표를 작업을 하시게 되면 테이블 디자인, 표 디자인을 보일 텐데요. 여기에서 머리끌행 체크가 되어 있고요. 줄무늬행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제3작업은 피벗 테이블입니다. 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제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복사하라는 말은 없으니까 이용하는 범위만 잘 잡으시면 될 텐데요. 앞서서 문제 풀어봤던 필터와 범위가 똑같습니다.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을 거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이죠. 피벗 테이블을 넣을 거다 라고 피벗 테이블 누르시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범위는 이미 잡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표 범위는 자동으로 잡혀 있을 거고 기존에 있던 워크시트 제3작업에다가 넣겠다라고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 위치가 어디인지를 여러분들께서 찾으시면 될 텐데요. 제3작업에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B와 E가 만나는 곳 여기부터죠.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개봉일, 장르별, 영화명의 개수와 상영 횟수의 평균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개봉일과 장르 그리고 계산해 주는 거 영화명 그리고 상영 횟수가 나와 있죠. 그 친구들을 필요한 아이들 체크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봉일 클릭, 장르 클릭. 필요한 아이들을 체크해 줬고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배치를 잘 하시면 될 텐데요. 개봉일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다 이렇게 쭉쭉쭉쭉 행으로 눕혀 있죠. 개봉일은 행에 위치할 겁니다. 장르의 경우에는 액션, 애니메이션, 드라마라고 열로 구분되어 있죠. 그렇다면 장르라고 하는 친구는 열 쪽으로 옮겨와야 되겠네요. 영화명의 개수를 구하는 건 이렇게 시그마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영화명, 상영 횟수도 시그마 계산하는 곳에 가 있으면 되는데 다만 이 친구는 그 이후에 계산하는 거니까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 옮겨줄 거고요. 평균을 구하는 건데 합계로 되어 있군요. 너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값필드 설정을 평균으로 바꿔줄게요. 이름을 보시게 되면 평균, 상영 횟수까지만 보이는데 결과물에 보시면 단위 1000회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보일 수 있도록 타이핑을 해주겠습니다. 배치가 끝났으니 개봉일을 그룹화하고 장르를 정렬해 보도록 할게요. 개봉일이라고 하는 친구 이름이 행 레이블이라고 바뀌어 있군요. 이름을 좀 맞춰주는 게 좋겠네요. 개봉일에 대해서 그룹화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클릭하시게 되면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그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룹이라고 선택을 할 거고요. 월별로 그룹핑이 되어 있으니까 날짜는 빼고 월로만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장르의 경우에는 액션부터 애니메이션, 드라마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군요. 장르라고 하는 친구 옆에 화살표가 보입니다. 클릭하게 되면 정렬을 바꿔주실 수 있어요.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는 걸 내림차순으로 바꾸겠습니다. 액션이 먼저 나올 거고 애니메이션 그리고 저 뒤쪽에는 드라마가 보이겠죠?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빈 셀은 별별로 표시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에 대해서는 옵션을 따로 들어가셔야 될 텐데 피벗 테이블을 작업하고 계시면 피벗 테이블 안에서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피벗 테이블 옵션이 보여요. 대화창을 이렇게 띄우게 되면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하여 가운데 맞춤을 체크할 수 있을 거고요. 빈 셀에 표시하는 걸 별 2개로 표시하겠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행의 총합계는 지우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와 맞게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행의 총합계 역시도 피벗 테이블의 옵션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커서는 어디에 있든 상관은 없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다시 피벗 테이블 옵션 볼게요. 레이아웃 및 서식이 아니라 요약 및 필터 요 동네로 가야 되겠군요. 행총합계를 지우고 라고 했으니까 V체크를 풀고 나오겠습니다. 확인.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별별 표시는 가운데 쪽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평균이다 보니까 소수자리가 이렇게 나오는 게 똑 떨어지게 단위가 바뀌어 있군요. 가운데 맞춤으로 맞춰주게 되면 모든 아이들이 가운데로 오지만 우리 첨단위 구분기호를 넣겠다라고 넣게 되면 이렇게 소수자리가 없어지면서 숫자 값들이 오른쪽으로 가지런히 정리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제4작업은 그래프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출력 형태를 보시게 되면 어떤 아이들이 필요한지를 유추하실 수 있는데요. 스크린의 수, 그리고 상영 횟수, 영화의 이름도 보입니다. 그 항목들을 요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뚝뚝 떨어져 있는 아이들을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택합니다. 일단 요만큼이라고 선택을 했고요. 뚝 떨어져 있는 거 필요할 때 왼손의 도움 받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상영 횟수와 스크린 수 이만큼이라고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차트를 넣을 겁니다. 묶은 세로 막대.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이 있고요. 데이터의 범위는 제1작업 시트에서 필요한 내용을 파악했고요. 그 위치를 새로운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이름을 바꾸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 만들어진 차트를 차트 이동시켜주면 되겠죠. 새로운 시트로 이동할 거다. 제4작업 맨 아래쪽에 주의사항이 한 번 더 언급이 되죠.
제1, 2, 3, 4 꼭꼭꼭 순서대로 맞춰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방금 만들었던 새로운 시트가 이렇게 맨 앞쪽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뒤쪽으로 옮겨주는 거 잊지 마시라는 뜻인가 봐요. 요만큼이라고 드래그해서 맨 뒤쪽으로 배치하겠습니다. 항목들을 보니까 길다란 막대가 결과물에서는 6개가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 더 많습니다. 8개나 보여요. 필요 없는 것들이 묻어온 것 같죠? 그러면 뭐가 필요 없는지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한산 용해 출연 필요하고요. 비상선언 필요하고요. 미니언즈가 필요가 없네요. 정직한 후보, 공조, 외계인, 헌트까지 필요하지만 극장판 헬로우 카봇은 필요가 없었네요. 이 친구들 필요 없는 아이들은 데이터를 다시 선택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선택하셔서 미니언즈 뺄 거고요. 극장판 헬로카봇도 뺄 겁니다. V체크를 해제시켜주고 확인하게 되면 항목들이 빠져나와요. 차트 디자인 도구에서 레이아웃은 3번, 스타일은 1번으로 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아웃과 스타일 찾아주시면 되겠죠? 레이아웃은 하나, 둘, 세 번째 3번이고요. 스타일은 첫 번째 1번입니다. 영역 서식에 대해서 차트 영역은 글꼴이 굴림의 열 하나, 채우기 효과와 그림에 대해서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차트 영역이 몽땅 다 선택될 텐데 거기에서 글꼴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글자에 대한 이야기 말고 채우기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차트 디자인 서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차트의 디자인, 차트의 서식. 채워주는 거 질감으로 갈게요. 파랑 박엽지라고 했으니 이름이 똑 떨어지게 맞는 친구 찾으시면 되겠고요. 그림 영역에 대해서 그림 영역이라고 말풍선 뜨는 거 보이시죠? 채우기 기능은 흰색. 제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에 대한 건 홈에서 설정할 수 있지만 채우기 색깔과 테두리에 대해서는 차트 디자인 서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상형 횟수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다음에 보조축으로 지정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상형 횟수라고 하는 친구는 파란색의 막대를 얘기하는군요. 파란색 막대를 클릭하시게 되면 모든 파란 막대가 선택이 될 거예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계열 차트 종류를 변경하겠습니다.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보조축으로 지정을 할게요. 표식에 대해서 세모의 크기가 10이라고 변경이 되어 있군요. 표식들을 선택하셔서 바꿔주시면 될 텐데요. 클릭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계열의 서식을 불러내실 수 있어요. 표식 부분을 클릭하셔서 표식의 옵션을 열 거고요.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 기본 제공되어 있는 거 형식 동그라미로 설정이 되어 있군요. 이 친구를 삼각형으로 바꿀 겁니다. 크기도 5라고 설정되어 있는 걸 10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레이블의 값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막대 주변에 숫자 값으로 값을 달아주는 걸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공조 2에 대해서 레이블을 달아주는 것 같죠?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표식이 다 선택되는 게 아니라 한 친구만 남네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레이블을 추가해 보도록 하죠. 눈금선에 대해서 파선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늘게 지나가는 선들을 눈금선이라고 해요. 클릭하셔서 선에 대해서 파선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축에 대해서는 출력 형태를 보고 참조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은 이렇게 0부터 2500까지 되어 있는 거, 왼쪽에 있는 주축은 불만이 없네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를 보도록 할까요? 오른쪽의 아이는 숫자 값들이 50단위가 아니라 100단위로 듬성듬성 떨어져 있네요. 그렇다면 이 보조축에 대해서 설정을 하면 되겠죠? 클릭하셔서 오른쪽 버튼 축서식으로 들어갈게요.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300인 건 맞지만 거기에 기본 단위가 50이 아니라 100입니다 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시작하는 값이 0이 아니라 하이픈으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표시하는 형식도 바꿔주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일반으로 되어 있는 걸 회계 형식으로 바꾸게 되면 0이 아니라 하이픈 형태로 보이게 될 텐데 앞쪽에 원 표시가 붙어 있죠? 기호는 필요가 없으니까 기호는 없음으로 수정을 해주도록 하죠. 법례의 경우에는 법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처럼 이렇게 만들어 달라라는 거죠. 스크린 수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지만 상영 횟수는 옆으로 이렇게 나란히 단위 1000회가 이렇게 와야 된다라는 거죠. 클릭하셔서 오른쪽 버튼 법례 서식을 가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그 아이들을 값을 바꿔주는 내용은 없어요. 이 친구는 법례 서식이 아니라 차트를 선택하고 있으면 차트 디자인이 뜨죠? 거기서 데이터를 바꿔주는 거예요. 상영 횟수 단위 1000회라고 여기서는 잘 보이고 있는데 이 아이는 지금 이렇게 위아래로 된 걸 참고했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걸 편집하시면 됩니다. 편집. 직접 입력할게요.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하고 줄력 형태처럼 입력하세요 라고 했네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겁니다. 도형.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외의 나머지는 선들의 색깔이 좀 너무 흐리멍텅해서 안 보이는 거, 이 부분이 좀 달라 보이는군요. 클릭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축서식이 보일 거고요. 색깔에 대한 얘기는 맨 앞쪽에 있는 친구죠. 선이 자동으로 흐리멍텅하게 되어 있는 걸 진한 색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막대의 굵기도 좀 달라 보이죠? 막대를 선택하셔서 그 막대기의 굵기는 계열 겹치기, 간격 너비, 여기 있는 숫자 값들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느낌이 일어나요? 미뤄뒀던 함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문제는 총 6문제 주어질 거고요.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중첩해서 풀어야 되는 어려운 문제도 있고 단순하게 한 방에 훅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죠. 배점은 똑같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쉬운 친구 먼저 해결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저는 순서대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문제는 감정 포인트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2이면, 3이면 어떤 것들을 표시해라 라고 하면서 choose와 write 함수를 줬네요. 함수의 생김새를 보면 choose라고 하는 건 어떤 숫자를 제시했을 때 그 숫자가 1이면, 2이면, 3이면, 4면 이라고 쭉쭉쭉쭉 나열을 해주는 거예요. 그 숫자를 뽑기 위해서 write 함수를 줬군요. 코드의 마지막 글자라고 했으니까 코드들의 쭉 나열된 것 중에 맨 끝자리에 있는 아이, 그 아이를 뽑아다가 그게 1이면, 그게 2이면, 3이면 이런 거 저런 걸 줘라 라는 거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equal, choose. 숫자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write라고 하는 함수를 줬죠. 코드는 B의 5번에 있을 거고요. 거기서 맨 끝자리 한 개에만 가지고 오게 되면 1 혹은 2, 3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뽑아온 친구가 1이라면 문제에서는 몰입감이라고 되어 있네요. 2이면 즐거움, 3이면 상상력, 그 이외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죠? 이대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choose 괄호를 열고요. write 코드에서 컴마 한 개를 갖고 오면 숫자가 뽑혀 오겠죠? 그런데 그 뽑아온 것이 1이라면 몰입감, 2라면 즐거움, 3이라면 상상력. 이렇게 해서 입력이 끝나면 엔터 쳐서 마무리할게요. 하나의 결과물이 잘 나오면
오른쪽 끝자락에 더하기 단추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쭉 채워주시면 될 텐데요. 채우고 난 다음에 선의 모양까지도 같이 굵게 채워주는군요. 선의 모양인 서식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상형 횟수, 순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상형 횟수의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한 다음에 결과값에다가 위를 붙이세요 라고 했네요. 함수는 랭크 EQ 함수를 위라는 말을 붙이기 위해서 앰퍼센트 연산자를 줬습니다. 함수의 모양을 살펴볼게요. 랭크 EQ 함수는 누군가의 순위를 구하는데 도대체 어느 동네에서 몇 등 하는지를 구하는 거. 예요. 요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게 되면 큰 게 1등이다 라고 내림차순으로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요. 뒤쪽에다가 옵션 1이라고 하는 걸 붙이게 되면 작은 게 1등으로 오름차순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 문제에서는 지금 결과물이 내림차순으로 구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요만큼의 모양으로 제작하면 되겠네요. equal 랭크 EQ. 누구를 구한다고요? 상형 횟수를 구한다고요? 예죠. G의 5번. 어디서 몇 등인지 궁금하다고요? 얘네들이 모여있는 요 동네에서 몇 등인지 궁금하다고요? G의 5에서 G의 12번 범위.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주면 될 텐데요. 하나의 순위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아랫동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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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각각의 아이들이 모두 몇 위인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은 계속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인지는 계속 바뀌지만 어디서의 범위는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절대로 움직이지 마라 라고 달러 표시, 절대값 표시를 해주게 될 거예요. 여기에다가 달러 표시를 몽땅 붙여서 절대 주소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랭크 EQ 상형 횟수의 순위를 구해요. 콤마 범위 요 동네에서 몇 등인지를 구해요. 그런데 그 범위에 대해서 절대로 움직이지 마라 절대값 표시 F4키를 누르시게 되면 달러 표시가 와다닥 하고 붙는 거 확인이 되시죠? 이대로 닫아주시게 되면 순위가 구해질 거예요. 다만 2라고 딸랑 나오기 때문에 요 나온 친구 뒤에다가 앰퍼센트 연산자를 붙이는 거죠. and 무슨 글자가 붙기를 원해요? 위라고 하는 글자가 붙기를 원해요. 라고 그러면 2위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의 결과가 잘 나왔으면 오른쪽 귀퉁이에 깜장 더하기 나왔을 때 주르륵 자동 채우기 굵은 선까지 채워지길 원한 건 아니니까 서식은 없도록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12세 이상 관람 가능의 개수라는 거죠. 조건을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세요 라고 하면서 디카운트 A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줬네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제목을 포함해서 범위를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표 전체라고 했으니까 이마만큼이라고 제목 포함해서 표 전체를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거기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아이가 몇 번째 열에 있는지 관람 가능의 개수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12세 이상 관람 가능인지 아닌지는 여기를 보셔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열에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조건의 범위도 잡아봐라 라고 했는데 그 조건은 12세 이상입니다. 그걸 제목까지 같이 잡아야 되니까 요만큼이 되는 거겠죠. equal B count A 표 전체라고 했으니까 B의 4번부터 시작할 거예요. 제목 포함해서 J의 12번까지 표 전체였고요. 몇 번째 열을 구한다고요? 관람 가능한지 안 한지 네 번째 열을 구한다고요. 조건은 관람 가능이 12세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제목 포함해서 2의 4번부터 2의 5번까지로 잡아주면 되겠죠?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표 전체 범위, 네 번째라고 4를 쓰셔도 되고요. 관람 가능한지 안 한지를 보겠다라고 제목을 누르셔도 됩니다. 조건은 12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제목까지 포함해서 잡아줄 거니까 2의 4번부터 5번까지라고 작업하게 되면 이렇게 12세 관람 가능 개수는 4개가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문제는 액션 장르의 스크린 수 평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구할 건데요. 썸이프와 카운트이프 두 개를 활용해서 작업을 해야 되겠군요. 평균이라면 에버리지 이프 하나만 줬어도 됐는데 굳이 두 개로 나눠서 활용을 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함수의 모양을 살펴보자면 sum if 합계를 낼 건데 조건에 맞는 애들만 합계를 내겠다라는 얘기겠죠. 조건이 맞나 안 맞나 비교해보는 범위 잡아주시고 조건을 걸어주면 그 아이들만 쪼로록 잡힐 텐데 그 결과물에다가 계산을 해주세요라는 겁니다. 카운트 if도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조건 범위를 쭉 잡아서 거기에 맞는 애들 조건만 쫙 잡아주면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개수는 바로 카운팅이 될 테니까 계산 범위를 따로 잡지는 않네요. 평균은 합계 나온 거를 개수로 나눠주면 평균이 나오죠. 전체 500점을 내가 받았다. 5개의 과목에서. 그러면 그 친구를 나눠줬을 때 평균은 100점이 되는 거예요. equal, sum, if. 액션 장르인지 아닌지는 뒤에 5번부터 뒤에 12번까지 요 동네를 보셔야 되겠죠? 뒤에 5번부터 뒤에 12번까지 조건은 액션이라고 글자를 직접 써주셔도 되고요. 액션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있는 주소가 뒤에 9번 아니면 뒤에 10번, 뒤에 11번 어떤 걸 눌러도 상관은 없겠네요. 이렇게 해서 범위에서 맞는 조건을 걸어주면 계산은 스크린 수의 평균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스크린 수는 요 동네에 있죠. H의 5번부터 H의 12번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합계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걸 나눠다오라는 거고요. 나누기 count if 범위는 똑같겠죠? 액션인지 아닌지 비교해 볼 수 있게 뒤에 5번부터 뒤에 12번까지 잡아주면 되겠고요. 액션이라고 직접 쓰기 귀찮아요. 그냥 뒤에 9번에 있습니다. 라고 조건은 얘랑 똑같은 아이로 골라주세요. 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뒤에 5번부터 뒤에 12번까지를 범위를 잡아주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데이터 입력하면서 이름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장르라고 주소의 이름이 바뀌게 될 거예요. 조건은 액션이라고 하는 글자 입력하는 것보다는 그냥 주소값을 콕 찍는 게 간편해서 이렇게 설정하셔도 됩니다. 컴마 계산하는 건 스크린의 수니까 요만큼 중에서 맞는 애들만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합계가 나올 거고요. 나누기 슬래시 count if 범위는 똑같겠죠. 뒤에 5번부터 뒤에 12번까지 장르 컴마 액션이라고 하는 글자 들어가 있는 거 아무거나 선택하도록 하죠.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평균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에버리지 if를 활용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할까요? 에버리지 if는 썸if랑 사용하는 방법이 완전히 똑같아요. 조건 범위를 쫙 잡아주시고 컴마 조건은 액션이라고 걸어줄 거고요. 컴마 계산하는 건 스크린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스크린 수를 요만큼 잡아주시면 되겠죠? 똑같이 1991이라고 나와서 정답이군요. 5번째 문제는 최대 스크린의 수입니다. 맥스 함수를 줬어요. 가장 기본 함수죠. 맥스 함수는 범위만 잡아주면 끝납니다. equal 맥스 최대 스크린의 수라고 했으니까 스크린 H의 5번부터 H의 12번까지 범위를 잡아주시게 되면 그 중에 제일 큰 걸 골라주겠네요. 마지막으로 VLOOKUP 영화명을 찾아주세요. H의 14번 셀에서 선택한 코드에 대한 영화명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VLOOKUP 함수는 누구를 구하는지 어디서 구하는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완전히 똑같으면 0이라고 하는 옵션을 붙여주세요 라고 사용합니다. equal VLOOKUP 누구요? H의 14번에 있는 아이예요? 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죠? 어디서요? 코드에 대한 영화명이라고 했습니다. 코드에 대한 영화명이라고 했으니까 요만큼 범위인 거죠. B의 5번부터
X의 12번까지.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영화명은 요 전체 중에서 하나, 둘, 두 번째 열에 있죠? 몇 번째 열이요? 두 번째 열이요. 콤마. 완전히 일치하는 건 0이라는 옵션을 붙여서 표현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네요. 결과물은 코드가 바뀔 때마다 영화명을 찾아달라라고 하는 거니까요. 코드를 딴 걸로 바꿔볼게요. A의 2312, A의 2312는 미니언즈예요라고 제대로 찾아지고 있는 거 맞죠? 여기까지 2023년 3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